함진규 후보님은 경기도 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400만 경기도를 이끌 사람, 평생 경기도 사람 함진규 후보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진규 후보님께서 정말 우리 경기도지사로서 반드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꽃다발을 좀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승리의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시죠.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경기도지사 필승!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확히 15분간 함진규 후보님의 우리 경기도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라는 공약 내지는 정견 발표를 해주시고 이후에 저희가 공통 질문 2가지 모든 후보님께 똑같이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플로어에서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진규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앉아서 하셔도 되고 뭐 일어나서 편하게 하십시오. 옆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대표로서 의견을 대변하시는 말씀하시고 나 말고도 훌륭한 곳이 많다. 경기도에 장을 나가야 제가 거듭해서 말하는데 결국 이런저런 사유에 3년 반 전에 출마하고 신재철 우리 선의원이 같이 3년간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선의원님께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사장으로 같이 3년을 딱 마치고 제 나이가 지금 국내 뭐 하나요?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를 하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날 국정신청 서류를 내고 경기도가 60개 지구단인데 6분이 지금 현역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또 도전할 걸로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내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 혼자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수모도 겪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빼버릴까 하는 생각도 좀 가졌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마치 후보가 없는 거 모양 지도부에 이러고 다녀서 고통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당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경기 시흥에 도의원도 후보를 못 내고 우리 후배 위원장들이 맡고 계신데 시장도 못 내고 있어요. 20%를 넣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시흥시는. 거기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말씀을 그걸 축약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당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물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22명 되시는 분들 거의 다 만났습니다. 경기도 연관된 공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제도 TV 토론하는데 황당한 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책위 의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당 사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나, 내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되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진짜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선거도 국민의 삶을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뭐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최대 광역 발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약과 관련돼서는 저는 좀 이따 뭐 질문도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다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입니다. 단순한 분도가 아니에요. 일단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정도 화두만 던지고 나머지는 북부를 저런 식으로 놔둬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맞으면 된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정체성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 후보들 간에 변별성을 충분히 설득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이제 세 분 후보님들께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쳐내고 지금 공통 질문을 세 분에게 동일하게 2개씩 이제 공통질문은 2개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질문 안에서 공약과 연관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만 기대지 않고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도 투자자들이 이 경기도를 독립적인 파트너로 인식을 하게 만들 독자적인 글로벌 위상 강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과 연관된 외국에서 대한민국 하면 경기도가 떠오를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약은 제가 핵심 공약으로 네다섯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캠프에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쪼개는 분도가 아닌 북부 특별자치도를 신설을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상수원 이전을 통한 그 팔당댐 일대를 한강까지 연결시켜서 그 관광 자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판문점 일대 한 1,000만 평 정도를 해서 국제산업 금융도시를 만드는 것을 3년 전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에 이미 다 제가 그 장본을 통해서 3년 전에 확인을 했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북부를 손을 대지 않고는 경기도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 노저스를 제가 4시간 동안 3년 반 전에도 만났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파주를 비롯해서 고양시 등등의 그 발전을 촉진하고 안보 문제를 당연히 담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은 제가 단독 후보가 돼서 세게 추미애고 후보하고 맞붙어서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가 사실은 모든 산업 시스템을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AI가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고용 불안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에서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업과 기존의 노동자를 매칭함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AI PT죠. AI 비즈니스 테스트 드론 최고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제가 국회의원 올 때 취득을 했고요. AI 자격증 PT는 1회 제가 도롱사 사장을 하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자격증 취득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양양자 후보도 계시고 이성재 후보도 계시지만 그 세계를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런 자격을 취득했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도로공사가 처음에 가서 제가 3년 전에 취임을 해서 신산업에 대한 AI나 반도체나 드론이나 등등에 관련된 것을 도로공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3년 전만 해도 아니 섭지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까는 데서 AI가 무슨 상관이 있고 드론이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 자기를 취득한 사람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우리 도로공사가 AI 선도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왜 좋겠습니까? 기반 시설이 안 되고 인프라가 안 좋은데 우리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에 취임해서 첨단 산업 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국으로 승격을 해서 바야흐로 SOC 선도 기관으로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AI를 조금만 여러분이 자격증이 없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들여다보시면 그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유가 새로운, 그러니까 인디비드런 그런 분야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창출되는 일자리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뒷받침하지 않고 어떻게 고용 불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의사가 되면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단순히 자격만 취득했는데 핵심은 마인드입니다. 말만 떠들면 뭐하나요? 내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뭐하나요? 그걸 뒷받침해야죠. 도지사는 그런 기술적인 걸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을 뒷받침하는 사람입니다. 마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뒷받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고용 불안, 그거 불안해하실 이유도 없고, 다만 우리 31개 시군, 그 다음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좀 안 할 논의도 많아요. 디지털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주입을 시키고 또 교육을 해서 뒷받침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 불안에 전혀 불안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지, 민간이 역할을 못하면 경기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가 해다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안착이 되면 당연히 돈이 되면 민간에서 합니다. 그런 교육을. 그래서 그거는 제1의 초점으로 두고 지역 격차 없이 31개 시군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거기에 신경을 최대한 쓰게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진행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좀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플로어에서 지금 함진규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은 무엇이든 좋다고 하십니다. 네, 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예. 앞쪽으로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용인청 당협위원장 이주원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원외 위원장님들 좌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맞서 서명 운동 등 강경한 입장을 후보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도지사 후보로서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주권을 지켜낼 법적, 행정적 시효 카드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이크 들고 좀 해주시면. 이번 선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민주당에서 하다가 지금 잠복기 비슷하게 주춤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공사 사장을 하면서도 이천이 됐든 어디든 그 도로의 불편을 받는 지역을 깔끔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정부가 어느 정도든 관계없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왜 용인이나 우리 경기도에 지정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선거를 이용해서 어디로 경상도로 가져가겠다, 호남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자마자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고 아마 우리 당의 도의원이 아닌 분도 여기에 반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 경기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 모두 당원 모두 합해서 저는 서명 작업에 바로 되자마자 돌입을 해서 절대 가져가지 못하도록 국가 정책이 그렇게 선거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져가려면 딴 거 부연과 부대 사업을 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서명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청와대도 좀 찾아가고 관계부처도 찾아가서 이건 그냥 제 1의 과제로 아마 못 가져갈 거 제가 있는 한은 못 가져갈 겁니다. 그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우리 함진교 의원님께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네, 왜 아무거나 다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을 당협위원장 최진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함진규 후보님께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3.15 지방도 1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교통의 가장 난제를 도로공사 사장님 시절에 우리 이상일 시장님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종단 경사를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 도로를 뚫어주신 덕분에 고가 도로가 아닌 지하차도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 실천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민생의 시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돌파력을 강조하셨는데 도정 전반에 어떻게 투영하실지, 그리고 우리 용인처럼 그리고 또 주변의 화성이나 우리 수원처럼 급성장하는 도시의 복잡한 이해관계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어떤 강점이 있으신지 한번 우리 함진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31개 시군을 거의 다 경기도와 연관된 공약사항을 시장 당협위원장은 제가 뵐 수가 없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원당규에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표를 고려한다면 당협위원장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거기를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위반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막 다니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오히려 규정이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 거고 해서 안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군수님들을 뵀어요. 그 이유는 절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나머지 우리 시장님이 아니되는 시의원님, 도의원님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꺼운 노트에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핵심은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핵심은 교통 인프라더라고요. 그래서 31개, 28개 시의 3개 군인데 그거 어제 토론에서 좀 퀴즈로 좀 물어봤더니 또 3개 군이 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웃음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8조를 갖다 쏟아붓겠다고 8조를 어떻게 쏟아붓습니까? 그래서 좀 넌센스를 제가 어저께 느꼈고 그래서 신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부분 보통 GTX 연장 이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드리는 게 맞고 또 나머지 교통 전문가이니까 제가 시군 간에 31개 시군 간에 하는 거는 그만합니다. 중요한 거는 서울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내가 30년 전에 장가가기 전부터 했던 서부간선도로, 용서고속도로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하고 제가 단판을 줬어요. 우리 여기 두 분 시흥시 저기 당협위원회 계시지만 그게 그 서울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 우리가 도로가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면 몇 개 타겟을 정해서 서부간선도로, 용서고속도로 등등 서울 진입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 전부터 교통 지옥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 왜 방법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4중, 5중, 6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좀 죄송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장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땅은 거기 땅이지만 우리 비용은 어느 정도 되더라도 확 뚫어버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 발전이 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이어야만 합니까?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부는 남부대로 잘 되고 있어요. 74분에 950만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더욱 촉진시키면 돼요. 그죠? 근데 북부는 어떻습니까? 350만이 살고 있고 26%가 살고 있어요. 거긴 동토의 땅이에요. 동토의 땅. 뭐 후보들은 거기다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어디다가 첨단 기업을 유치합니까? 탈초를 어디다 투입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접근이 할 사람이 없구나 해서 저는 물러서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북부를 통일 대비 안 합니까 우리? 그래서 아까 제가 판문점 쪽에 1000만 평을 하겠다는 게 우리 쪽에 인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쪽에 500만 평, 저쪽에 500만 평 해서 산 교육의 장소로 만들려고 그래요. 왜 개성공단을 쌓아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계 철새 역할도 오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침범해서 와라. 와. 그거 거쳐서 와야 돼. 그럼 안보가 담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균형 발전 차원 그리고 통일 대비를 위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내일 통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됩니다. 민주당 못해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을 통해서 대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아마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체를 다 풀어버릴 수는 없고 점원양 점진적으로 그렇게 당장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우리 이쪽 한진우 위원장님 지금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1번지 파주를 당협위원장 함진영입니다. 우리 함진규 후보님 오늘 자담에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 7대 경기도의원 역임하셨고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제 접경 지역,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경기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꼭 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지길 기원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파주 지역을 비롯해서 일산, 또 의정, 또 동두천 이런 데 보면 접경 지역이고 많은 군인 장병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1사단, 9사단, 25사단, 25연대. 근데 그 장병들도 다 유권자예요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지역을 바꿔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거주지 우선으로 해서 그 수많은 장병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군 장병에 대한 공약들,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 좀 빈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요즘 장병 중에서도 군 간부들이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좀 요약해서 해주시면.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군 장병 안보를 지키는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공약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경기도 차원보다도 저는 중앙정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육군 병장으로 35개월, 저는 2,800원 받아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걸 주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모든 것이 제가 균형 발전을 얘기했듯이 왜 균형 발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이냐고요. 경기도 내부에서 균형 발전은 없냐고. 뭐가 과밀 억제권역인가요? 북부 지역이 뭐가 과밀한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똑같이 표를 의식하고 장병의 처우만 생각을 했지 간부들을 안 했기 때문에 간부가 지금 공허 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지사로서 우리 또 국방부 장관을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조언을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누가 이거를 총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우를 거에 걸맞게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근속으로 오는 사람들이 무슨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저는 우리 장병들과 관련된 것은 저번에 뭐 35개월, 38개월 군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초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군 장병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 전투하시는 거 보시면서 그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제가 드론 전문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거대한 몇백억짜리 탱크가 굴러가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드론 한 방으로 다 그냥 폭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군인들 허벌만 뭐합니까? 드론으로 전투해요 요새요.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양자 역학 시대까지 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도 전반에 교육장이 많기 때문에 맨날 구경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첨단 드론 제작, 수리, 그다음에 침투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장면이 짧은 기간이지만 뭐 나올 때 제대할 때 뭐 18개월이든 20개월이든 그건 뭐 6개월만 교육시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 게 AI 왜 민간에서만 AI를 얘기해야 됩니까? 장병들한테 AI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군부대 비효율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해서 교육장으로 저도 자격증 최고봉 자격증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도지사님 필요 없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자원봉사를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AI도 마찬가지고. 적경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분도를 추진했었어요.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참 어이가 없어요. 분도를 추지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평화누리라고 지었어요. 아니 세상에 도 이름이 평화누리도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수만 명이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어요. 김동연 지사가 속된 말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 청원 때문에. 이름 자체를. 저도 일산의 수도권 본부라는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도로공사에 걸맞는 8개 본부가 있지만 지금 수도권에 하나뿐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도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국민 공모를 하고 그 10개 정도를 추려서 우리 16,000명 되는 임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9,000명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3개를 축약을 해서 다른 그 본보고 걸맞는 위상을 줘줘야지. 아니 평화. 그 내가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이게 뭐 종교단체냐 미신 이름이냐 거기에 제동이 걸려서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인데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러는 방식입니까? 적어도 도지사가. 이번에 저 김동연 지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제가 김동연 지사하고 한번 맞붙고 싶었어요. 추미애 후보는 뭐 제가 볼 땐 너무 모르시고 뭔 얘기할지 모르겠죠. 저하고 붙으면 아마 시청률 엄청 올라갈 겁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드리고. 네, 거의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꼭 질문하셔야 되겠다. 예, 갑자기 또 질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데 질문 정말 받겠습니다. 네. 참고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많이 받으셔야죠. 네. 저 고양시정의 정무식 위원장입니다. 역시 그 경기도 토박이 함진규 후보님 뵈니까 20년 전에는 아이디어 많으시고 열정 넘치신 게 똑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는 좀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채무를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파도지사가 2번 연속 경기 도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도정에 이 지방채 발행이 많아서 경기도 채무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현재 한 6조 8천억 정도 되고 이번에 당선되셔서 도정을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2028년부터는 해마다 한 1조 원 정도의 재원을 상환해야 될 아주 기막힌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면은 우리가 언제나 일 잘하고 경제 세기는 국민의힘이 열심히 해놓고 나면은 자파도지사가 그냥 보편적 복지한다고 퍼주고 선심성 한다고 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이 있으셔도 이런 상황들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으셔야 되고 이거를 헤쳐나가셔야 될 해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께서 많은 해안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 도민들께 큰 틀에서 제목이라도 몇 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국가재정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집행을 했는데 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지 저 본격적으로 TV 토론 붙으면서 뭐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국회의원하고 정책위 의장 예결위원하고 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국가에서 적립해놓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안 썼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썼고 우리 정부 역대 대통령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깨부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니네 선배 대통령이 이걸 왜 안 썼냐? 국가적 위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쓰기에 적립해 놓는 거야. 그러고 내가 물었어요. 당시 장차관들한테. 답변. 그쪽 또 의원들 기가 막혀요. 아니 다시 또 모아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모으죠? 전임 정부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들은 그걸 쓸 줄 몰라서 안 썼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좌파 정부가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우리 정문식 위원장 말씀대로 저는 불필요한 거는 이거 갚고 거의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 왜 이런 걸 물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선적으로 자제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함진규 의원님 10시 4분에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정말 이제 본인께서 경기도지사가 꼭 되겠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마지막 1분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양양자 후보님도 더 주시고 저도 더 줘서 질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제한되니까 어쩔 수 없고 함진규가 후보자가 되는 거는 아까 정체성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적어도 우리 의원 생활 오시고 당협위원장 하시는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번 선거를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지도부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선거 패배하면 지도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2년 후에 여러분 선거도 돌아옵니다. 이번에 자치단체장 하는 사람들 대거 탈락한다면 만약에 다 당선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잠재적 경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오늘 왜 갖고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고양시에서 잘 정치 활동하고 있는 거 우리 시흥시에서 너무 깨지니까 저를 전략적으로 불러 보냈어요. 당에서. 제가 첫 해에 600표만 더 받았으면 되는 걸 졌어요. 19대 때 202표로 당선됐어요. 20대 때 5,400여 표로 이겼어요. 뭐 그런 전략인데 제 고향이지만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뭘 다 가지고 가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인구 지금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거 내가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저 두 후보한테 내가 안 줬어요. 이거 아직. 이게 나의 피와 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저는 좋은 지역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주소록부터 시작해서 각 동별로 왜 줬는지 뭐가 민원인지 처음 공개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거 오는지 몰랐어요. 오늘 와서 우리 선 후배님들은 그냥 편하게 감히 제게 여러분 타산 지적이 된다면 뭐 좋은 지역 만나서 5선, 6선, 7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그런 지역에서 살진 않았어요. 도로공사 사장하니까 나보고도 출마하라고 얘기가 왔었어요. 10개월 딱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급하냐. 찍어봤는데 나는 되는 걸로 나왔었나 보다. 제가 거부해서 여기 정필재 후배위원장이 계시지만 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후배라고 놔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까지 다 받으면 명함을 받으면 그날 와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동네별로. 그 다음 볼 때는 5만 명부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음 만날 때는 아니 우리 이수정 위원장님 뭐 범죄심리학 교수님이고 모든 거를 내가 오늘 만난다면 이분에 대한 이력을 쫙 스크랩하고 갑니다. 아유 범죄심리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엄청 좋아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니 여기 몇 분 빼고는 저는 수평적으로 당화 활동 안 했습니다. 지역 활동 안 했습니다. 항상 1등 했어요. 책임당원이 6,000명까지 육박을 했어요. 제가.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저를 쫓아낸다고요? 공천 신청할 때 저 국회의원 하는 동안 한 명도 안 냈어요. 감히. 왜? 안 되는 불모의 지대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한 거는 동네가 10개 동네인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20년 동안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안 되지? 해봤어요. 시도의원은 안 했고 시장하고 국회의원 선거만 10여 년치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찍는 사람은 맨날 거기 찍습니다. 마무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한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지역에 뭐 때문에 투표 행태가 저럴까 그걸 여러분 분석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 국회의원면서 정말 독종이었어요. 독종 제가. 왜? 천철역 다 빨아들이고 다 했어요. 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수평적으로 맨날 행사장만 다녀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플러스 지역 현안이 왜 주민들이 나를 안 찍을까, 국민의힘을 안 찍을까. 이번 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파격적인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는 거 멋있고, 뭐 당원들과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신다면 저는 방법이 없죠. 제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가 된다, 제가 아니고 된다, 아마 코미디일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인 사람이 셋이 다 붙어서 요새 뭐 개혁당에서도 누구 하나 나온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니 누나 하는데 뭘 공격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네, 교통 전문가시고 경제 전문가시고 우리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우리 함진규 후보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 세 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좌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도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에서 오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30분씩이다 보니까 또 여기 또 이렇게 빌리는 시간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한번 또 초청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양양자 후보님을 모시고 저희 두 번째 정년 발표와 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질의응답을 짧게 해주시면 또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후보님 좀. 그리고 지금 자리가 부족한데 혹시 의자가 더 여분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양쪽 측면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 그럼 한번 체크 한번 해줘. 그래요. 좋아요.
근데 일 포스트에 가서 다 이제 주로 앉아가지고 더 이상 못 가서 막 하고 있으면 김밥 한 줄이 딱 나옵니다. 김밥 한 줄이 그 호일에 쌓여서 딱 나와요. 그리고 물은 뜨거운 물을 자기가 편하게 갖고 가니까 열면 한 줄에 글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분이 그대에게 달렸다. 네. 대한민국의 명분이 그대에게 달렸다. 그걸 보면서 다시 우리는 울음을 삼키면서 한단 말이에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요. 그래서 64K를 걷고 와서 단 한 명도 나보자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장 엔진이 지금 반도체 IT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메모리,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도체 플러스 반도체를 왜 강조하냐면 그 반도체 산업에서 확산될 수 있는 산업이 워낙 넓으니까 반도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성장 산업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모빌리티도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자동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스마트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로봇, 드론, 바이오 이쪽으로 성장 엔진을 확장시키자. 그 다음 지역 구조가 지금 남부 집중이잖아요. GRDP가 80%가 남부예요. 북부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가만둬야 됩니까? 그래서 북부를 신성장 축으로 삼아야 된다. 신성장 축으로. 그 다음에 정책 초점을 어떻게 되냐면 기존 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지금은 기존 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기존 제조업을 지원하고 교통을 주거를 확충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 그거 누가 잘하겠어요? 누가? 엔비디아 잔슨왕이 와가지고 추미애 만나면 어떻겠어요? 상상을 해보자고.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보 중에서. 삼성에서 30년 메모리 반도체 개발했습니다. HBM 했어요. 하면 뿅 갈 것 같아요. 저는 잔슨왕. 그런 사람이 경기도의 도지사라고? 와, 이 나라 다르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격 지원을 하는데 30년 토지 무상 임대를 해줘야 돼요. 30년 이상.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했죠. 또 없다고 그럴까 봐. 국내외 토지 무상 저가 이제 지원 사례 해외에는 더 많아요. 조지아주. 네. 리비안 사는 전기차에 25년. 일본 상업용 전기 차집권이 있어요. 거기는 50년 무상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자연자원부에서 임대료를 매년 분할하는데 50년 그냥 임대예요. 인도에 라자스탄주의 산업개발투자공사가 리코라고 하는 데가 기업에게 30개 지역을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튀르키예도 있고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만 뭐 안 된다고 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꼭 우리나라에서 살려 있느냐? 우리나라도 있는데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이 외투 기업에 대해서 50년까지 저가로 임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GRDP 1억 원을 향해서 그게 목표가 있어야 다 연 단위로 로드맵이 짜집니다. 우리 뭐 하세요? 네.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지금 그럼 뭐 해야 내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31기 10분이 함께 꽝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내 한 사람 당선되고 떨어지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진짜 살리느냐 죽이느냐, 경기도를 진짜 심장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게 이번 6월 3일에 선거란 말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약하고 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추미애 후보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GRDP 1억 원 시대 그걸 열면 우리 20조가 더 들어와요. 그것으로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 뭐 기회소득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AI 시대가 되면 그 AI 시대에 올라타지 못하는 우리 경기도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무료로 다 쓰게 해줘야 되고요. OTT 그냥 무료로 다 가게 해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미래 기술로 완전한 미래 복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저는 진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진짜 이거 해야 돼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을 말씀 안 했는데 과학기술 회복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대만이에요. 파운드리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그렇게 잘 나가고 하이닉스 반도체 그렇게 잘 나가는데 두 개 합쳐도 글로벌 시총이 그에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반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경기도가 뭐 5만 되냐고요. 후보님 하시고 싶은 말씀 아, 오늘 한 시간 해도 뭐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부터 질의응답하면서 다음부터 네. 5시간쯤 해주세요. 네, 질의응답하시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미 후보님께서는 교수생활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또 고민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제 그 저희 지역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너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구에서 소외 없이 모두 삼성전자를 다닐 수는 있으면 다 같이 이제 삼성 투자가 아니라 전자의 세상을 열 수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대단히 많거든요. AI의 어떻게 보면은 구조리 중에 하나가 AI 세상이 되면 정말 소외 당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편한 편리한 세상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으나 문제는 노동이 결국 AI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지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금 지역구도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더 그 격차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이 소외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다그뭐 테크노크라시가 어차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니까 지금 누구나 저 삼성전자 직원이 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750만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근데 그 중에 1억 원 이상 연봉자 수가 45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0만을 여기서 밀려야 돼요. 그거는 기업들하고 다 하면 그거는 그 뽑아낼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 0세부터 우리가 8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0세부터 80세에 이제 유아들은 안 되겠지만 누구나 선생님 프로젝트 할 거예요. 누구나 선생님 자기의 달란트는 뭐 누구든지 있거든요. 베이비 부모 은퇴 세대들도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걸 누구나 선생님 프로젝트를 해서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GGI라고 제가 블록체인으로 한국희망 참여할 때 한 거 아시죠? 경기도민은 특별한 도민을 만들어줄 겁니다. GGI에 통해서 블록체인에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경기도민들은 일이 없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만들 거예요. 누구나 생각을 만들어서. 그런데 물론 기업의 취업하는 그런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보육 같은 경우도 제가 두 아이를 이 경기도에서 나와서 키워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그 연령에 맞는 그 달란트를 가진 국가에서 인정하는 믿을 만한 그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너무너무 이렇게 갈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플랫폼을 완전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다 시스템이 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만드는 거는 저의 전공입니다. 플랫폼은. 그래서 그 안에서 언제든지 뭐 하루짜리 보육을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니까 여기 학원에 뭐 데려다 주세요. 오면은 2시간만 좀 봐주세요. 이거를 전부 다 자기의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미침을 시키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데 배우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저는 그런 사람은 없애도록 할 거예요. 오늘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고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도라야 된다. 그걸 저는 실현을 할 겁니다. 눈에 불을 켜줄 거예요. 눈에 불을
한다는 얘기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나도 하면 될 것 같아. 또 나도 결혼도 하고 나도 집을 얻어서 나도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될 것 같아. 됩니다. 야야자는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원래 두 개였는데요. 아, 또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지금 이미 이제 경기도의 글로벌 부산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이것이 질문이었는데 그냥 아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내가 도지사가 되면 이미 글로벌 라이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프로에서 우리 플로어에서 그 강영자 후보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딱 한 7, 8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예. 그렇습니다. 짧게 아니 근데 진짜 하고 질문하시고 싶어요. 네,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고 싶은 분 손을 들어 주실까요? 저기 우리 네. 네, 여성분이 저 뒤에 여성분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앞으로 경기도가 잘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분당을에 속하는 박나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실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들이 많이 이미 작용화가 되어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도 없어지고 잘하는 친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눠주던 3장도 이제는 나눠주지 않는 분위기고 심지어 운동에도 늘 이렇게 우승주로 결판을 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을 정도로 경쟁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도 붙여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양양자 의원님의 교육관이나 소견이 궁금합니다. 그 KBS 그때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어요? 인재전쟁? 중국의 인재전쟁. 네. 중국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경쟁을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수월성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도 있고 IQ가 뭐 200도 160도 있고 140도 있고 다 있어.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요. 네,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요. 다양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만이나 중국처럼 우선은 이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는 내 아이가 이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는 인재가 되려면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런 탤런트는 그런 키우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수학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허준희 교수 아시죠?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자기 아이의 교육을 시키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꼬맹이서부터 아이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이가 문제를 내면 아빠가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에 동그라미 수를 세서 답에다 쓰라고 그랬대요. 얘가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그래서 2개를 써고 2 쓰면은 근데 저 동그라미가 점점 많아진대요. 하루에 한 문제만 한대요. 그래서 130개까지 간대요. 근데 아이가 이제 이게 영리해져가지고 동그라미를 줄을 맞춰서 13개씩 해서 10개를 이렇게 썼대요. 아빠가 못 쓸 줄 알고 답을. 근데 130을 딱 쓰는 거 보고 아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써? 그래서 곱셈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이가 터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근데 그런 교육을 경쟁을 그냥 똑같은 좌합을 놓고 막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자기 아이에 맞는 저 있잖아 자랑할게요. 저 아이들 진짜 잘 키웠어요. 부모님 잘하면 혹시 나중에 경기도지사 되신 후에 한번 제가 해주시고 멘토링을 해주려고 네. 대치동 가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네. 우리 이쪽에 그 하종대 위원장님 먼저. 우선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부천장 당협위원장 하정대입니다. 사실은 공통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공통질문은 저기에 올라가 있는 것만 가능해가지고 개별 질문을 하라고 한 분에게만 하라고 해서 그동안 가장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양양자 후보님께 하면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에 국한된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당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한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왔기는 했지만은 15%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20%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역별 선대위를 따로 꾸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답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당 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정당에는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정말 다양하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리더들도. 근데 우리 당은 천상천하 유아독천이에요.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너무 강하지 않나. 책임을 안 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당이 정말 국정 운영을 우리가 함께 한다. 저는 경기도정도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당협위원장님들과 함께 하겠다 해요. 함께.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다 드릴 거예요.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 15%잖아요. 그리고 선대위 따로 뿌리고 경기도도 따로 뿌리는 걸 많이 질문 났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에요. 경기도는 저는 빨리 출발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 제일 넓고 대구가 12개 당협인데 우리 60개입니다. 그럼 이 2달 전에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안 뿌리면 어떻게 된다니까요. 중앙단위와 본관위가 다 끝나고 할 수 있다 치지만 저는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빨리 정책 만들고 공약 만들고 계획 짜서 후보가 정확해지면 그날로 바로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전략은 다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장동혁을 패스하냐 안 하냐로 기자분들이 계속 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자분들을 탓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어떤 언론의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면 돼. 그리고 31개 1,400만이 다 선대위가 되자. 그 말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기면 됩니다. 우리가 경기도정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정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우리 도민들은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추미애한테 맡기는 게 좋겠냐 양산한테 맡기는 게 좋겠냐 저기는 리더는 성공하실 거예요. 답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딱 두 후보가 이제 1대1로 여성이 붙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붙었어요. 자, 저희가 시간 1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한 번만 더 하죠. 잠깐만요. 그 기자 혹시 기자분이 있어요? 기자분은 빼불로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기사에 쓰셔야 되니까 이거 좀 하시죠. 하셔요. 그러면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짧게, 그리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뉴스미디어의 정은아 기자입니다. 반도체 중심 전략하고 그 AI 사업의 확장성, 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데이터 센터를 확대해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책과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려면 전력 용수 문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입지에 따른 주민 반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양양자 의원님이 얘기하신 걸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한양으로 도성을 한양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쪽으로 물길을 다 해놨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용수하고 전력은 국가에서 그 인프라를 깔도록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을 2022년도에 양양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반도체 특위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민간에서 다 어디다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이거를 다 키를 시킨 거였어요. 왜? 그분은 재생에너지 용변천가 보시는 분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지금 계획대로 가면 돼요. 계획대로. 부지를 선정해도 하는 것도 다 평가를 다 했던 거고. 그래서 계획돼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정권에서 계획돼 있는 대로 가면 된다. 지금 그거를 다 킬시켜버리니까 문제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누가 그거를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원래 약속된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게 저의 철학이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마무리 발언 30초. 내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경기도지사 반드시 선거 승리하시겠다. 예, 30초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마무리 발언에서 했던 거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누가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냐? 두 번째, 누가 우리 후보님들 경기도 선거에 누가 도움이 되겠냐? 같이 뛰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국민의힘 혁신에 완전히 새로워질 것 같지 않아요? 누가 국민의힘의 혁신에 도움이 되겠냐? 라는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1위 후보입니다. 압도적인 1위 후보라는 것을 머리에 넣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용기 있는 도전만이 정말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 국민의힘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성배 후보님이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분 후보님이 한 컷의 사진에 딱 담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 막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배 후보님 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세 분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후보님도 좀 모셔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언론인 분들께서 이 사진 한 컷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앞에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후보님들은 쓰셔야 저희가 찍을 수가 있는데. 후보님은 쓰셔야 됩니다. 후보님 서서 찍을까요? 네네네. 그러면 의자를 앞에 휴대폰 좀 올리시면 안 되죠? 앞에 휴대폰 좀 내려주세요. 세 분이 그냥 잠시만요. 안 좋으니까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승리의 만세라고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박수 주십시오. 아이고 선배.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너무 선배. 너무 선배. 아이고. 꽃다발들을 공감을 시켰습니다. 꽃다발들을 용훈 선배. 꽃다발이 하나가 가져가셨구나. 그러면 네, 가져오시면 네, 꽃다발 가져올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승리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꽃다발을 들고 같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조금 붙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붙어주세요. 좀 붙어주세요. 네, 전해 주시고 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당협위원장님들 앞으로 오시고 후보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님들은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고 네, 의자에 앉아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들이 이렇게 붙는구나 앞에 안 나오는데. 앞에 나와주셔야 돼요. 아니요, 여기 나가는 하단기 나가는. 이기는 경기도. 앞에 나와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앉으신 분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핸드폰 나와주세요. 국민님! 이기는 경기도! 네, 감사합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진짜 이성배 후보님 모시고 우리 이제 남은 후보님 발표하고 질의응답입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는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이거 했어야 돼. 자, 이제 장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배 후보님께서는 막 방송을 마치고 오시느라고 좀 늦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젊은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이성배 후보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하셨고요. 전 MBC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런던대학교 정치 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는 뉴욕 조립대 스토니 브록 공대 기술 AI 정책 혁신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할 후보 이성배 경기도지사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꽃다발은 아까 증정을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이제 후보님께서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어떻게 내가 경기도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공약 또는 정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우리 수경님께서 공통 질문 이렇게 주시고 또 거기에 답변 주시고, 이어서 우리 플로어에서도 개별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우리 경기도 원외 당협위원장 대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이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동안 경기도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으셨고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막내 동생 같은 제가 이제 경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당당하게 정치 그리고 행정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고자 합니다. 청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막상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배님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제 그만 이런 탓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앞에 나서서 다리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성배가 우리 선배님들이 고개 숙이면서 정치하셨던 것 이제 당당히 고개 드실 수 있도록 이제 그만 얘기해라. 우리에게 이성배가 있다. 과거와는 확실히 단절된 인물, 우리에게 미래를 안겨줄 인물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넥타이, 붉은색 점퍼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얼굴, 새로운 보수, 품격 있고 실력 있는 보수, 선배님들이 당당히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예쁜 후배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당당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고, 제가 도지사가 된다고 박사 그만한다고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주경야독 하겠습니다. 학위 마무리할 겁니다.
행정하면서 밤잠 줄여가면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학위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선배님들의 예쁨 받으면서 정치하고 행정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 정치의 새로운 바람, 경기도의 선거 판도가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의 판도가 바뀝니다. 경기도의 흐름이 바뀌면 지방선거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 시도의원 출마자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관리하시고 책임져야 하는 우리 책임당원들 얼마나 갈구하고 있습니까? 선배님들이 일일이 이야기 다 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이소배가 있잖아. 이 한 말씀만으로도 선배님들이 웃으면서 이번 선거 치를 수 있도록 제가 기초의원 3,000표, 광역의원 6,000표,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 손에 9,000표 안겨드리는 그런 후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판에서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 위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당 후보가 되면 당당히 바닥부터 정치를 배웠던 지난해 대선 대변인 때부터 했던 것처럼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우리 당 출마자들의 손 맞잡고 방방곡곡 누비면서 이번 선거 치러낼 겁니다. 이성배의 바람이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신선함을 줄 것이고 저 고리타분하고 오만한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를 상대로 깨끗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배님들 그 두 손에 제가 꼭 안겨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토론 과정 보신 분도 있고 미처 보지 못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였는지, 얼마나 잘 정리해서 그냥 단순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탄탄히 준비해 왔구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고민해서 한 흔적이 이 정도라면 이 친구의 4년, 아니 8년, 아니 12년 우리 경기도 맡겨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웅변을 하면서 자유보수 사상을 뼛속 깊이 가슴속에 안고 성장해 왔습니다. 중학교 때 자유총연맹 국가대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후보입니다.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후보입니다. 3, 4, 50대에게 다시 어필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이 언론 지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 50대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인물, 우리 보수의 가치를 당당하고 세련되게 알릴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선배님들 앞에 나서서 가장 먼저 욕먹고 가장 먼저 화살 맞고 죽창에 찔리고 투쟁하면서 우리 당의 가치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당당한 후보 되겠습니다. 키워주십시오. 고개 숙이고 선배님들께 제가 앞장서서 배워가면서 커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선배님들 식사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유세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일단 지금 이 포맷이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질문들을 좀 모아봤고요. 예. 두 개를 골라가지고 공통 질문이라는 걸 세 분께 동일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야 이제 총총들이 사실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로어에서 개별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총 시간이
시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분 내에 모든 것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동안 이제 본인의 뭐 공약이나 이런 것도 스피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면서도 그것과 연관된 내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지는 사전에 공유가 안 됐는데 네, 사전에 모든 후보가 다 동일하죠?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이제 그 위치입니다. 그 거대한 경제권 이 경기도를 국가 브랜드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컨대 외국의 투자자들이 나는 경기도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컨대 독립적인 파트너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글로벌 위상 강화에 대한 전략을 따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 예. 공통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석사는 런던에서 했고요. 박사 과정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친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정치 캠페인 전문가다, 또 AI 정책 전문가다 이렇게들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외교 안보와 관련된 많은 싱크탱크와 네트워크가 있다는 말씀 먼저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다른 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했던 이유는 런던과 미국에서 제가 쌓아온 네트워크, 또 20여 년간 방송 활동하면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외에 상당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제가 도적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디벨롭된 이 펀드 운영이라든지 그들과의 MOU 체결과 협력 방안 그리고 하나씩 진행되는 사업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예, 그 부분을 제가 뭐 디테일하게 더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컨셉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이 제가 삼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남동부 쪽 선배님들 쪽에서 바라보는 남동부 쪽 그리고 남서부 쪽에 이 전체적인 이 AI 반도체 클러스터의 흐름이 실리콘밸리의 이 남부 쪽에서부터 북부로 올라가는 지형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은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의 남축축을 하나로 연결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국토부의 이 장관정책 보좌관으로 초대 선임이 돼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정책을 제가 처음으로 지난 원희룡 장관 때 시절입니다. 제가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모빌리티와 관련된 특히 자율주행의 레벨 4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담아서 우리가 첨단 산업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AI 클러스터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에 이르기까지 3축에 해당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에 이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고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필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저희가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제가 사업으로 치면 스타트업의 CEO 같은 역할로서 이번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 과정에서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팔라시와 연관된 기술 정책과 연관된 그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AI 시대가 현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AI로 인해서 생활의 풍부와 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의 창출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노동이 사실은 AI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취업도 안 되고요.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조직사님이 되신다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SK나 다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부는 이미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거기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고 준비가 잘 된 질문이라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서 석사를 마치고 석사 논문 주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기반으로 한 polarization,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한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이 양극화 논문을 쓰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알고리즘이 어떤 민주주의에 영향 요인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제가 설립한 것이 한국 데이터 정보 사회 연구소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나 정치인들께서 AI를 무언가 자꾸 만들어낸다고들 얘기하시는데, AI는 그런 게 아닙니다. AI는 학습을 시켜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이 하나의 툴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학습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경험적인 요인으로 학습시키는 방법,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강화학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주고 있는 민주주의의 영향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굳이 끄집어냈던 이유가 바로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발생하는 요인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격차,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또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점점 디바이드는 커져가게 될 겁니다. 이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 키디스라고 하는 저희 재단,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는 재취업이라든지 취업자를 위한 교육에 집중해서 AI 교육 시스템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으로 나가면 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키디스는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회사의 모든 디지털 교육을 저희 키디스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 취업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을 AI 교육을 시켜서 입사를 하는 데 육성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KDA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대학 교육이 이 AI 시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그렇다면 재교육이라든지 취업 양성,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AI 세상에 걸맞는 AI 공존 세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 걸맞는 인재들을 육성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 경기도가 앞장서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AI 세상에서는 우리가 3년 내에 AI로 모든 게 대체된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AI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3년 내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5년 또는 10년 내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철저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왔어요. 우리나라도 이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전 단계에서는 AI와 함께 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AI 정책 전문가들은 항상 이 부분을 AI와의 공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육만이 지금은 대안입니다. 빠른 교육으로 이 부분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 한 4분,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때 짧고 굵게 질문하시고 우리 후보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효율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략하고 혹시
내가 꼭 질문하셔야 되겠다. 예, 권순영 위원장님.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과학 당협위원장 권순영입니다. 네, 짧게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물 형태의 유연화나 직주 근접형 기업 배치를 유도해서 노동의 생산성 자체를 혁신할 만한 데이터 기반의 노동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기반의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 전역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소기업은 많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취업자는 내 적성과 현재 상황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경기도의 데이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중소기업의 현황에 맞게 인재 풀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 취업 지원자가 어떤 기업에 어떤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매칭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이 필요한데 제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구축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이야말로 AI 노동 세상에 노동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예,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 예, 신영락 당협위원장님. 네, 이성배 후보님 반갑습니다. 화성을 당협위원장 신영락입니다. 저는 좀 정치 구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라는 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좀 큰 그림을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상대 후보로 나온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추미애 후보의 강점이 뭐고 또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이성배 후보님만의 무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공개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보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젊은 또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사칭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 그 지역구에 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차별화되는 보수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보수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어떤 우리 보수의 청년 정치의 그림을 한번 기록해 주시고요. 또 질문 하나만. 하나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마지막 하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찰리 커크 사망 이후에 보수 정치 희망이 어떤 물결로 가고 있는지 좀 보도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질문은 요거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이미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 대한 또 저의 목이 짧고 굵게 젊은 경기도 40대 도지사 충분히 표현했으니까 그걸로 구도 싸움, 선거는 구도입니다. 상성이 중요하고요. 제가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도민들에게 30일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수 이준석 후보와의 차별화. 뭐 저의 이 이미지, 그리고 저의 이 자세, 태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준석과 친하지 않냐? 알고 있는 사이 맞습니다. 제가 12월 이후로 연락한 적 없습니다. 단일화할 거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거 구도에 지금 유불리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하겠습니다. 이성배가 바보입니까? 경선에서 제가 후보가 됐는데 왜 제 후보 자리를 내줍니까? 제가 그런 어리숙한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단일화? 누굴 위한 단일화입니까? 당에서 저한테 그걸 원하면 이야기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저의 유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일화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당인 예를 들면 개혁신당의 조홍천 후보가 출마했다. 저에게는 땡큐입니다. 추미애 후보의 표를 갉아먹어 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성배가 이준석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동탄 모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아유 마지막 저거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예. 이 현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선관위원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을 좀 생략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배 후보님께서 이번에 경기도지사 후보 어떻게 해서 이기겠다 30초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식사하러 가셔야 되고 또 사회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성배 바람 불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의원님들 또 이 당협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연락 주고 계세요. 지금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토론을 봤더라고요. 아빠, 상대 경선 후보라고 하시는 두 분 선배님들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아빠가 잘하고 있는 거 강점 있으니까 잘 알리세요. 제 아들이 제 선거 전략합니다. 싱글 데이드로 10년 동안 혼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마음가짐, 그 정신으로 이번 선거 제게 맡겨주십시오. 한 번도 어려운 상황에 구해본 적 없습니다. 정도의 길을 걸었고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제가 꼭 승리 안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당협위원장님께서 가지 마시고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님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요것도 치우고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정치 저희가 죄송합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하는 거라서 생수도 못 드렸고 주차 지원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점심도 각자 먹어야 됩니다. 네, 우리 당협위원장님들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진 좀 찍을까요? 맞아요. 우리 찍어야지. 박나윤. 여기까지 한지고 이쪽으로 좀 더 오셔야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게요. 조금만. 국민의힘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이기는 경기도 화이팅. 자, 국민의힘 화이팅! 이기는 경기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저기다.